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지 말지 망설이는 선택, 사람을 만날지 말지 고민하는 선택, 그 선택 하나가 여생의 평온을 결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기다림의 떨림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의심 없이 누군가를 믿을 수 있었던 마음도. 그렇게 점점 우리는 조심스러워지고 맙니다. 하지만 조심이 지나치면 사람은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 문 안에 갇힌 사람은 세상을 더 이상 따뜻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보내온 이는 73세 여성분이었고 메일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몸이 불편한 남편을 간병하며 살아오셨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하루의 대부분을 남편과 침묵 속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말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그분은 집안의 공기를 대신 말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불을 개고 앉아 있다가 문득 자신이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라는군요.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쿵 내려앉고 밥을 먹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혼자가 됐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파도처럼 덮쳐온다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삶을 다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허망함.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내 노년을 어떻게 만들지를. 오늘 이 방송에서는 70이 넘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하나씩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우는 일입니다. 노년은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처음엔 조심하느라, 그 다음은 귀찮아서,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듯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존재감 없는 노년. 이것만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노신사분과의 상담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정년 퇴직 후 하루도 빠짐없이 정장을 입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라도 나를 보게 하려고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싶으셨던 거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매일 누군가를 만났어요. 마트의 캐셔 아주머니라도, 동네 문방구 사장님이라도. 그 노력이 그분을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준 방패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전화 한 통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스스로 사람을 멀리하게 된 건 아닌가요? 나는 이제 나설 자리가 없어. 그런 생각이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둔 건 아닌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면의 빛을 꺼뜨리지 마라. 당신의 존재는 이미 하나의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 자신을 남겨야 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노력. 그것이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는 일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레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자주 연락할 친구도 없고 모임이 있어도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이제 와서 연락하는 게 민망하다.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무시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끝내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이 길어지고 그 침묵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8배 김경자 할머니는 30년 지기 친구와 다툰 이후 연락을 끊고 6년을 지내셨습니다. 서로 말이 겹쳤고 자존심이 상했고 사과 한마디 없이 헤어진 것이죠. 그러던 중 친구분이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부고란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김경자 할머니는 혼자 술을 마시며 목 놓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한번 미안하다는 말만 먼저 했더라면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 혼자는 아니었을 텐데,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려다 정작 더 소중한 걸 잃습니다. 그건 미움도 화도 아닌,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함께했던 사람의 온기입니다. 노년에 진정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먼저 연락하기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더 어른이 되십시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넓은 어른이 되어야 하니까요. 말은 쉽지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가 먼저 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지나친 많은 고전 속 인물들도 인간관계로 인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사기열전의 한 구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 때에 진평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늘 무시하던 인물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진평우를 찾아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힘을 빌려주었고 그 일로 인해 자신도 다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은 용기.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한 번 더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맞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 오래전 다툰 채 연락 끊긴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뒤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마음을 울린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에 남아있는 따뜻함이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며 사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웃집 노인은 손주가 자주 찾아온다는데 나는 연락 한 통 없다. 친구는 여행을 다닌다는데 나는 병원 다니기 바쁘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신이 작아지고 삶이 초라해지며 마침내는 자기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늘 남편보다 자기 삶이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취미 생활도 많고 사람도 자주 만나며 명랑하게 지냈지만 아내는 늘 나는 뭐 해놓은 게 없으니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자랑하겠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한 그 말들. 그건 곧 자기 삶을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단 하루,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 서울로 혼자 기차를 타고 나간 겁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자신이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찻집에 들러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사람을 살뜰히 챙겨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너무 오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가야 할 시기입니다.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자식에게 대접받는지 그 비교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동양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어느 노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삶을 바라보며 자기 삶을 폄하하지 말라.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희망일 수 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사진을 보며 허탈한 마음이 들었나요?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나만 유독 부족해 보였나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을 지켜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삶입니다.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누구보다 넓고 깊은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은 줄어도 내 안의 위로는 많아야 합니다. 그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넬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과거의 상처에 계속 머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억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추억 속에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일수록 더 선명하게 남아 밤마다 떠오르고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일이 자꾸 생각나요.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모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가끔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30대 시절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던 일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년을 찾았고 결국 소송도 걸어봤지만 돌아온 건 씁쓸한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마음속엔 내가 그때만 아니었어도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라는 말이 자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인지 내 마음도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 노년의 삶이 고단한 이유 중 하나는 그때 놓지 못한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 고통을 내 오늘에 끌어오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고전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논어의 한 구절에 공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하늘을 찌르지 못한다. 마음의 분노는 말로 풀어야 하며 지나간 일은 놓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묵은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과거는 기억하되 지배받아선 안 됩니다. 그 기억은 교훈이 되어야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을 수 있고 그 일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 감정만큼은 여전히 오늘을 괴롭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나를 끌어안고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잘 견뎠고 지금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훨씬 더 가볍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노년의 시간도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돌아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삶을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사는 일입니다. 노년이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많아도 기다리는 이는 적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없이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마음의 불을 하나씩 꺼갑니다. 하지만 체념은 삶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삶을 그저 유지하는 태도는 결국 영혼을 고요히 말려가고 맙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용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69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1년 가까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갈 일도 없고 누가 찾는 이도 없었고 식사는 배달로 때웠고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앉아 계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작은 종이 한 장이 현관문 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무료 수채화 교실, 70세 이상 참여자 모집,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갈까 말까? 웃음이 나기도 하고 왠지 눈물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분은 조용히 운동화를 신고 동네 복지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이면 작은 캔버스에 자신의 마음을 그려냅니다. 이걸로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한다는 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구나 삶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듯 살면 하루하루가 점점 무색해지고 마침내는 시간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세월은 기다리지 않고 늙음은 말없이 찾아오나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어디서든 봄은 피어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꿈이 아니라 작은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갖는 그 순간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하루가 지루하진 않나요? 아무 기대 없이 아침을 맞고 그저 버티듯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햇볕 아래 나가 산책을 하고 길가 꽃 이름을 하나 외워보고 어제와 다른 시간표를 오늘에게 선물해 보는 겁니다.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비로소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체념은 내려놓고 다시 삶을 들여다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오늘도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행동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세상에서 지우는 일. 두 번째,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끊는 일. 세 번째,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일. 네 번째,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일. 그리고 5번째, 삶을 체념하며 하루를 버티는 일. 이 5가지는 하나같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러운 듯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삶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의욕은 줄고 사람은 멀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정순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분은 70이 넘어서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을 맞았음에 감사. 내가 아직 걷는다는 것에 감사. 이렇게 단 2줄만 써도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가 뭘 느끼느냐가 더 소중해졌어. 그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별 의미 없이 TV를 켰나요? 아무 기대 없이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작은 목표 하나를 스스로에게 줘보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더 걸어보는 일일 수도 있고, 거울을 보고 오늘도 잘 살고 있어 말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고 관계의 온기를 만들고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잃는다. 몸만 챙기지 말고 마음도 돌보아야 합니다.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당신은 살아내기 위해 참 많은 걸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며 한 걸음 더 따뜻하게 다가서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들을 다시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세상에서 지우는 순간 외로움은 고요하게 다가와
삶의 모든 색을 흐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존심을 지키려다 소중한 인연을 놓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릴 때 그 삶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구에게는 부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를 잃습니다. 상처는 교훈으로만 남겨야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 체념한 채 살아가는 하루는 마치 창문 닫힌 방 같습니다. 숨은 쉬지만 바람도 햇살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섯 가지를 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지혜가 저절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 지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따뜻한 방향을 선택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견디며 살아오셨나요? 자식에게 말 못한 속상함도, 배우자에게 다하지 못한 말도, 친구에게 밀려났던 날들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자취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은 삶을 버티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이 방송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한 시인의 짧은 시 한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사는 일은 참 기나긴 숨결이었다. 그 숨이 아직 남아있다면 나는 다시 꽃을 피우고 싶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다시 피어나고 싶은 열망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진 않나요? 그 작은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이 시간을 참 잘 보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밤을 덜 외롭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이 있다면 이곳에서 털어놓아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이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삶은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